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어려운 숙제가 하나 있죠. 일이나 공부는 내가 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인간관계는 참 상황도 사람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싫다 라는 거절의 말도 잘 하지 못해서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게 되거나 또 상대방의 무례함을 참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점점 더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되고 나만 상처받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이게 인간관계의 진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받는 관계, 이러한 인간관계는 계속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정말 단호하게 다 끊어내야 할까요? 오늘은요, 정말 어렵고 또 어려운 이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책, 안젤라 센 작가님의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라는 책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자는 영국의 국립정신과의 공인 심리치료사로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오신 분이신데요. 안젤라 센은 관계란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살면서 누군가와 항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누군가와의 관계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 관계를 다 끊어낸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요. 또 애초에 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에서의 문제는 나 혼자서만 참고 희생하고 견디는 관계가 계속되는 것일 텐데요. 이 책은 너무 착해서 자꾸만 타인에게 휘둘리게 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관계로 인해서 아파하지 않도록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단단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관계 수업, 그 유익한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뜻하지만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단호박형. 대화를 할수록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속담처럼 같은 메시지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거절이나 비판의 메시지라도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은 따뜻하지만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단호박형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잘 전달하고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호응을 해주면서도 무리해서 부탁을 들어주느라 애를 쓰지 않습니다. 즉,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거절하는 소통 방식이 건강한 단호박형의 모습입니다. 단호박형의 사람들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자신의 무게중심을 지키는데요. 먼저 건강하게 소통하는 단호박형의 언어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말하기.
목소리에 불안함이나 망설임이 없고 안정감과 여유가 느껴집니다. 적당한 톤으로 말하기.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게. 또한 높낮이가 심하게 오르내리지 않게 큰 기복이 없이 이야기합니다. 적당한 속도로 말하기.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은 속도로 단어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차분하게 말하기.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상황과 생각을 차분하게 전달합니다. 분명한 문장 사용하기. 말을 질질 끌거나 문장의 끝을 흐리지 않고 명료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단호박형이 소통을 할 때에는 어떠한 행동을 주로 관찰할 수 있을까요? 적절하게 눈 맞추기.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피하지 않고 대상을 향해서 시선을 적절하게 분배합니다. 상대방의 눈맞춤을 회피한다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감 있는 자세 취하기. 한쪽으로 기울거나 불안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불안하고 불편해 보이는데요. 구부정하고 위축된 자세는 수동적으로 보이고 반대로 다리를 벌리고 뒤로 몸을 기대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단호박형은 경직되거나 어색하지 않게 적당히 편안한 자세를 보입니다.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너무 가까운 거리는 상대의 영역을 침범해서 불편할 수 있고 너무 먼 거리는 그만큼 소통의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소통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데 아주 가까운 관계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정도의 거리가 적절합니다. 긍정적인 반응하기. 상황에 따라 고개를 끄덕이거나 제스처를 통해서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표현합니다. 언행일치. 말의 내용에 따른 적절한 감정 표현을 합니다. 가령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거절의 말을 할 경우 분명하고 침착한 태도로 말한다면 따뜻한 단호함이 되지만 소리를 지른다면 공격적이 되어버립니다. 유쾌한 내용에는 웃는 표정을 하면서 가볍게 손뼉을 치거나 심각한 내용에는 진지한 표정을 하는 등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것을 표현하는 말의 언어와 몸의 언어에 일관성을 보입니다. 단호박형은 소통 유형 중에서 가장 건강한 소통 유형입니다. 하지만 단호박형이 되는 길은 쉽지가 않은데요. 변화에는 걱정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작용 또한 따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호박형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과 상황 또한 함께 성장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단호박형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세 가지 유형 모두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건강한 소통을 통해서 소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결국은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소통이 전투가 될 때 우리의 뇌와 몸 전체에 위기 시스템이 발동되어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처리할 마음의 여유가 줄어듭니다. 마치 처음 운전을 배울 때 긴장해서 코앞만 보고 가는 것처럼 마음의 시야 또한 좁아지는데요. 이때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데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넓은 시야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단호박형 소통은 폭넓은 마음의 시야를 확보하여 반응이 아닌 대응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게 됩니다. 따뜻하면서 단호한 소통 기술은 올바른 소통과 관계에 근본적인 해법이 되어줍니다. 나 자신과의 건강한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타인과의 건강한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형 소통은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건강하게 해소하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원만하게 다루는 힘을 키워줍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따라서 단호박형 소통은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자유와 책임의 영역 안에서 관계를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호박형의 말하기 테크닉. 소통은 나의 마음을 읽어주는 자신과의 소통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소통은 내 마음을 타인에게 전달할 때 나의 무게중심을 지키는 구심점이 되는데요. 나의 무게중심을 지키는 말하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은 내가 주체가 되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나를 주어로 삼아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요구를 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주체가 되는 단호박형 말하기의 기본형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다양한 형태로 변용할 수 있는 변화형 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기본형. 나를 주어로 해서 생각과 감정과 요구사항 담기.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하거나 어순이 바뀌어도 뜻이 통하기 때문에 주어가 모호한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소통을 하려면 생각, 감정, 요구를 표현할 때 그 주체가 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주어로 하는 문장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선택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책임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장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한쪽으로 기우는 소통의 무게중심을 다시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문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내 기분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이 아닌 상대를 주어로 표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다음의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항상 늦더라.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너는 기다리는 사람 생각은 하나도 안 하지? 너는 원래 이렇게 이기적이고 네 생각만 하니? 네가 너무 늦어서 기분 다 망쳤어. 차가 막혀서 어쩔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나보고 더 이상 어쩌라고? 왜 화를 내? 전혀 미안한 태도가 아니잖아. 네가 말을 막 하니까 사과하기도 싫어진다. 너도 예전에 늦었지만 난 많이 참았어. 언제적 얘기를 아직까지 들먹이는 건데 이 대화에서 화자들은 너는 이렇고 네가 이렇게 해서 너 때문에 와 같이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공격적인 비난이 되기가 쉽죠. 이에 반응하는 사람도 자신을 방어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반격합니다. 서로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면 너를 중심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서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고 읽어주었다면 여기에서도 나는 너무 속상해, 마음이 불편해, 나는 화가 나, 불안해, 당혹스러워처럼 감정 단어를 명확하게 말로 표현해 줍니다. 지각한 것 때문에 화가 나고 기분이 상했다면 나 정말 속상해. 추운 날씨에 오래 기다려서 나는 너무 화가 나. 처럼 나를 주어로 해서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생각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상대에게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 처럼 생각의 주체는 내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때 자신의 생각은 주관적인 의견이므로 사실과는 분명하게 구분해 줍니다. 가령 너는 이기적이라서 네 생각만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기정사실화로 하는 표현은 피해줍니다. 대신 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혹은 필요한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구하기는 문제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후에 내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고 싶다 혹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 정확하게 부탁하거나 요구합니다. 즉,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아. 이건 하지 말아주어처럼 나를 주어로 해야 합니다. 간혹 자신이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원해서 혹은 친구가 부탁을 해서라고 변명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타인을 주어로 잡는 이러한 표현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에게 요구를 할 때에는 가능한 언제까지 어떻게 해달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다시는 늦지 마처럼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다음에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해줘. 혹은 밖에서 기다리는 건 힘드니까 다음부터는 카페나 실내에서 만나자 라고 해야 상대도 요구에 응하기가 쉽습니다. 이때 왜 그랬어? 라는 식으로 왜를 따지는 것보다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여기에서 왜? 라는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표현한다기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보이지 않는 전제가 숨어 있고 이어서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야?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변명이나 반격과 같은 상대의 과잉 방어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해? 라고 따지는 표현은 소모적인 다툼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왜? 라고 묻기보다는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줘 라고 요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건강한 소통의 방식입니다. 변화형, 나를 주어로 감정 소통하기. 사례의 대화는 대인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약속을 취소한다든지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거나 청소를 하지 않는 등 상대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불만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불만이 쌓여서 화가 폭발하거나 실망이 커지는 경우 우리는 공격적이거나 수동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에는 타인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는 문장을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감정 소통을 해봅시다. 기본형의 변화를 준 감정 소통은 생각과 감정, 요구를 모두 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중심으로 해서 골라 담는 형태입니다.
감정 소통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표현을 한다면 긴장을 어느 정도 낮추고 감정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감정 골라 담기. 나는 속상해. 감정과 요구 골라 담기. 속상해. 다음에는 늦으면 미리 연락을 줘. 결과와 감정 요구 골라 담기. 나는 추운데 30분을 기다려서 속상해. 다음에는 늦으면 미리 연락을 줘. 내가 주어가 되는 감정 소통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자신의 감정을 간결하고 명확한 감정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령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할 때 긴장감을 억누르는 것보다 무척이나 긴장이 많이 되네요 라고 말을 하거나 갈등 상황에서 화가 나, 속상해와 같이 자기 감정에 집중해서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이때 감정의 요구를 더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무척 긴장이 되네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나 속상해. 그런 행동은 이제 하지 말아줘. 와 같이 요구를 덧붙여 봅니다. 감정과 요구의 결과를 덧붙여서 결과, 감정, 요구의 형태로 감정 소통을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하고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의 죄책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어떤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인지시킵니다. 이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내 생각이 어떤지 굳이 덧붙이지 않는 것이 메시지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한다면 생략합니다. 상대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설명할 때에는 대화가 비난이나 공격으로 흐르지 않도록 특히 유의합니다. 네가 이것을 해서 혹은 너 때문에 와 같이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너의 행동에 의해서 혹은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라고 문제 상황이나 행동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민정의 경우에는 약속 시간에 늦은 소영에게 너라는 사람에 집중해서 비난하는 말 대신에 연락도 안 되는데 추운 데서 30분이나 기다렸어 라고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가 나고 속상해 라고 감정을 표현하고 다음에는 실내에서 만나 혹은 미리 늦는다고 연락이라도 줘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주어로 무게중심 지키기. 단호박형 말하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를 주어로 삼아서 자신의 무게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쉴 새 없이 우리를 휘두르는 상대를 대할 때 특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상대가 농담인데 별일 아닌데 네가 예민한 거야 와 같은 말로 나의 감정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할 말을 하려면 했던 말을 반복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시 강조합니다. 즉, 너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불쾌해. 혹은 그래도 불쾌하니까 나한테는 하지 말아줘. 와 같이 표현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에 따라서 표현의 제조법도 다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단호함 사이에서 따뜻함 5스푼, 단호함 5스푼이 적절할 때도 있지만 상대의 선을 넘는 행동이 거듭된다면 따뜻함 2스푼, 단호함 8스푼이 더 효과적인 제조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하지 말아줘가 아니라 하지 마 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에도 공격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침착하면서도 분명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단호박형 말하기에서 주의할 점.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소통을 위해서 나를 주어로 해서 생각과 감정, 요구를 말하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는 무게중심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가 선을 넘는 언행을 할 때 휘둘리지 않고 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단호박형 말하기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문장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끝낸다. 말이 너무 짧으면 대화를 거부한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지만 반대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요점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내용이 장황하다면 상대가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혹은 괴로운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자기 기분이 풀릴 때까지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하소연하거나 잔소리를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몰두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줘 라는 메시지의 효과는 반감되고 상대방은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적절한 길이로 명료하게 표현하고 빙빙 돌리는 장황한 말, 반복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다. 그건 원래 그래 라든가 무조건 이게 맞아 처럼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기정사실화하는 이른바 뇌피셜이라고 하는 언어 습관은 독단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자기 경험이나 의견은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은, 내 경험상 등으로 이야기합니다. 설령 본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정확한지 팩트 체크를 해야 하며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정확하지 않을 경우 내 기억에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대화는 말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는 것도 소통의 기술입니다. 아무리 말솜씨가 뛰어나도 혼자만 말한다면 연설이지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원맨쇼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책임지고 분위기를 띄우거나 이끌어 가야 하는 것 또한 아닌데요. 아무리 달변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만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끊는다면 듣는 사람은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반응을 해주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사람과 행동을 분리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라고 탓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걷다가 넘어집니다. 부모는 걱정이 되면서도 속상한 마음에 버럭 화를 내고 마는데요. 너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이러한 비난은 부주의한 행동이 아니라 너는 조심성 없는 아이라고 아이의 인격을 공격합니다. 행동은 바꿀 수가 있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을 듣는 상대방은 앞으로는 제대로 보고 다녀야겠다라는 행동 개선의 의지를 가지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메시지가 켜켜이 쌓일 때 우리는 나는 원래 그런 아이야 라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자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면 조심성 없는 아이가 아니라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사람과 행동을 분리한다면 변화의 기회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람과 행동을 분리해서 사람이 아닌 행동에 초점을 맞추세요.
따라서 아이가 넘어진 경우 앞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행동에 대한 개선 사항을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다른 아이들은 잘만 하는데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같은 비교는 소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구체적인 문제 제기와 해결책 없이 너는 남보다 열등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절망과 포기, 분노와 저항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굳이 비교가 필요하다면 남들보다 대신 어제보다로 비교하는 것이 낫습니다. 즉, 나보다 더 잘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나와 같이 비교 대상을 타인이 아닌 자신으로 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내가 아닌 다른 비교 대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행동을 분리해서 다른 사람의 더 효과적인 행동 사례를 통해서 배울 점을 찾아줍니다. 주제와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건강한 소통을 하려면 무엇에 대해서 소통하고 무엇을 위해서 소통하는지 주제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 후에 지치고 짜증이 잔뜩 나서 사소한 것에도 예민한 상태라고 해볼게요. 이때 동생이 설거지를 부탁하고 나는 피곤해서 거절하고 싶습니다. 이때 대화의 주제는 쌓여있는 설거지를 누가 할지 정하는 것이고 나의 목적은 지금은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되겠죠. 단지 싸우면서 지치고 화난 감정을 화풀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 요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화의 중심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볼게요. 공격적인 불도저형. 일하다 와서 피곤한데 꼭 이래야 되겠어? 너는 공부한답시고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니? 건강한 단호박형. 오늘은 내가 정말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은데 내일은 내가 할 테니까 오늘은 좀 부탁할게. 대화가 진행되면서 빈번히 주제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마다 대화의 주제와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집이 나간 주제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상대의 태도가 아닌 내용에 대응해야 하는데요. 상대의 태도를 문제 삼게 되면 대화의 주제를 이탈하게 되어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거나 싸움을 위한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소통은 단절되게 되겠죠.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따뜻하지만 휘둘리지 않는 단호박형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잘라센 작가님은 소통은 성격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휘둘리고 상처받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타고난 성격 탓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소통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방법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오랜 습관으로 굳어진 관성에서 벗어나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는 인간관계를 익히기 위해서는요, 배움과 연습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것도 마치 피아노나 자전거, 운전을 처음 배울 때처럼요,
소통의 기술을 익히고 꾸준히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오디오북 내용 중에서 관계의 무게 중심을 나한테로, 너가 아닌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저는 정말 와닿았습니다. 관계의 무게 중심을 나에게로 두고 그것을 정말 우리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접목을 해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든지 그 사람과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공으로 쌓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오늘의 이야기가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라디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제는 성큼 가을이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날씨도 조금씩 더 선선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다가오는 좋은 계절, 이 가을이라는 계절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하나 다 이뤄나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편안하고 달콤한 밤 보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잘 자요. 안녕.